안녕하세요,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. 오늘도 차를 타고 있습니다. 조용하죠? 전기차예요. 게다가 아주 오랜만에 타는 세단입니다. 바로 북극성 2호 폴스타 2입니다. 네, 폴스타 2 먼저 이 차의 브랜드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볼보 자동차 아시죠?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를 한때 유지를 했는데 그 브랜드가 폴스타였습니다. 그리고 전동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폴스타가 별도로 분사가 돼서 이렇게 멋진 차를 만들게 된 겁니다. 그리고 폴스타2는 폴스타가 두 번째로 만든 전기차인데요. 폴스타1 같은 경우는 럭셔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쿠페로 나와서 한정 생산이 됐었고요.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차가 폴스타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폴스타가 올 가을에 폴스타3라는 차를 또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. 이것보다 상당히 큰 전기 대형 SUV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폴스타2가 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먼저 이 폴스타를 얘기를 할 적에 디자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CEO가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인데요. 우리 또 잉겔라스 회장님이 또 볼보를 되게 멋있게 다양하게 또 그려냈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차도 그런 어떤 디자인 철학,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디자인 그런 트렌드를 고스란히 입혀서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. 특히 이제 외관 같은 경우는 세단과 패스트백을 적절히 버무른 그런 느낌이 짙고요. 특히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이 스탠스가 상당히 역동적이거든요.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쿠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세단은 또 아니고요. 후륜구동 세단의 비율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륜구동 같이 생기지도 않았어요. 하지만 이 차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행이 앞뒤로 좀 긴 편이고요. 휠 베이스가 태생적으로 좀 짧게 설계가 된 차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면부 같은 경우는 볼보의 냄새가 조금 나죠. 일단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가 반영이 돼서 T자를 옆으로 눕힌 듯한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. 그릴이 필요 없는 전기차지만 그릴 형태를 또 흔적 기관처럼 남겨둬서 자연스러운 인상을 또 갖추게 됐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면부가 꽤 날렵하면서도 그렇게 질리지 않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. 또 소비자분들도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요. 게다가 이 엣지가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뭔가 이 첨단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리어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각이 세워져 있어요. 또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LED를 많이 써서 차가 열릴 때나 잠길 때 조명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되게 화려하게 또 보여주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의 실내는 되게 뭐랄까요, 미니멀리즘이 가득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일단 보면은 이 센터 페시아의 버튼이 거의 없거든요. 이 기어 레버 주변에 진짜 필요한 버튼 말고는 버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모두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다 반영을 해서 음성인식도 자연스럽게 되고 있고요. 요즘 또 볼보와 폴스타가 우리나라에서 팀앱 인포테인먼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손이 갈 일이 없어요.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이 계기판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. 팀앱 인포테인먼트가 음성인식이 꽤 잘 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한번 직접 내비게이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리야, 마포구 동교로 191 찾아줘.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첫 번째. 서울 마포구 동교로 190일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에어컨도 음성 제어가 가능합니다. 아리야, 에어컨 바람 좀 낮춰줘. 자동차 에어컨 풍량을 1단계 내릴게요.
저희 와이프도 이렇게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이 시선이 굳이 센터페시아로 향할 일이 운전만 할 적에는 거의 없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스티어링 휠이에요. 물론 볼보의 것과 공유를 하는 편이긴 한데, 이 스포크 제일 아랫부분이 그래도 볼보의 어떤 그 투박한 디자인이 아니라 하이그로시를 적용을 해서 조금은 더 다이내믹한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림 자체가 되게 커요. 직경이 커서 조금은 작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 실내 자체가 워낙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 스티어링 휠이 크게 느껴져요. 계기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멀리즘이 아주 가득합니다. 평소에는 속도랑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되고요. 이 트립 버튼을 누르면 또 이 기존 수치가 작아지고 내비게이션이 커지면서 상당히 시인성이 좋은 그런 그래픽을 보여줍니다. 또 독특한 게 색깔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. 화려하지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가 눈에 정말 딱 들어오기 좋게끔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사용자 환경을 잘 구현을 해놨어요. 확실히 이제 디자인에 좀 차별성을 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볼보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. 바로 사이드미러인데요. 프레임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드미러를 조절할 때 어떻게 되느냐, 이 커버 자체가 통으로 돌아요. 통으로 돌기 때문에 좀 독특합니다. 옛날 차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프레임 없는 것 자체가 너무 깔끔하게 보여서 그런 단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폴스타가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공기저항. 예전 기존 사이드미러에 비해서 이 전체 면적이 한 30%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. 그만큼 이제 사이드미러 부피가 작아져서 공기와 부딪히는 면적이 줄어들겠죠. 덕분에 효율적인 그런 주행을 또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천장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빛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아요. 그래서 햇빛이 쨍할 적에도 이것 때문에 덥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프라이버시 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. 한 가지 분명한 건 일단 실내가 너무 쾌적합니다. 그리고 소재가 플라스틱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이제 패브릭 소재 같이 또 처리를 해서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. 또 하이그로시 패널을 여기저기 좀 많이 쓴 편이어서 어떤 감성 품질을 좀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450만원 상당의 플러스 팩을 적용을 해서 13개 스피커가 적용이 된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. 이 450만원의 가치가 있냐고 이제 물어보실 적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뒷자리 열선도 들어가고요,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들어가고 기타 몇 개 품목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.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라던가 이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가죽을 쓰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소재를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죽을 쓰지 않았고요. 대신 또 지속 가능한 직물 시트를 채택을 했습니다. 환경면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 그런 폴스타의 성격을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공간 자체는 준중형 세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내연기관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앉았을 때 그렇게 뭐 높거나 낮거나 하는 그런 편차를 보이지는 않고요. 전반적으로 그냥 세단, 말 그대로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무난하고요. 또 이 차가 세단과는 다르게 해치도어를 트렁크에 채택을 했어요. 그래서 이 해치도어는 또 차박을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왜냐면은 평소엔 트렁크로 쓰다가 이 해치도어를 열었을 때는 이 천장에 이 도어에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. 그만큼 높이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아까 실제로 누워봤는데 차박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뒷좌석이 모두 폴딩이 되고요. 누웠을 적에 길이가 한 180cm 정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
웬만한 분들은 이제 누워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폴스타2 이 차는 싱글 모터예요. 모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. 예전에 저희 김성환 기자가 듀얼 모터가 탑재가 된 이 폴스타2를 또 시승을 했었거든요. 그 차에 비해서 이 차는 이제 동력 성능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이 효율 면에서는 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먼저 성능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고 출력 170kW, 마력으로 따지면 한 231마력이 되고요. 최대 토크는 33.7kgm를 발휘를 합니다. 토크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의 딱 절반이에요. 그만큼 이제 차가 나가는 이 가속 감각이 좀 더딘 편이긴 한데, 그래도 제로백이 8초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성능을 또 갖고 있습니다. 실제로 가속을 할 적에도 일반 중형 세단보다는 잘 나가는 느낌이에요. 확실히 또 전기차의 그런 최대 토크가 바로 뿜어져 나오는 특성 때문에도 있는데, 차 자체도 일단 이 폴스타가 고성능을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. 전기차 특성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417km입니다. 듀얼 모터에 비해서 한 80km 정도 더 길 거예요. 물론 배터리 용량은 같습니다. 78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,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. 전반적인 주행 감각이 듀얼 모터에 비해서 상당히 편안합니다. 왜냐하면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폴스타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죠. 올린스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, 이 차는 일반이에요. 그래서 컴포트한 그런 주행이 가능합니다. 실제로 이런 부분이 듀얼 모터보다 싱글 모터가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해요. 그리고 이 차는 350만원 상당의 파일럿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. 그 기능을 지금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이 스티어링 휠 좌측편에 있는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시작입니다. 속도를 제한 속도에 맞춰서 90km/h에 맞춰 놓겠습니다. 요즘에 어떤 차든지 이 차를 살 적에 이 부분 자율주행은 필수인 것 같아요. 평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간선도로나 이 자동차 전용도로,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너무나도 편리합니다. 특히 기존의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넘어선 이 조향 보조까지 들어갈 경우에는 정말 이 장거리도 걱정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. 네, 지금 앞에 또 차가 있다 보니까 속도를 조금 줄여서 가고 있네요. 이런 부분은 볼보 자동차와 공유하는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가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지만 이 앞쪽에 보닛 아래에 아주 작은 트렁크, 흔히 이제 프론트 트렁크를 줄여서 프렁크라고 얘기를 하죠. 프렁크가 마련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짐을 이 보닛 아래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보닛을 그렇게 열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정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품목들만 넣어서 보관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차는 뭐 XC40 이런 차들과 함께 이 CMA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지금 뒷좌석 가운데를 보면은 이 센터 터널이 꽤 높이 솟아 올랐어요.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래로 이제 뭐 배기관이라던가 또 뭐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차는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가겠죠. 그것 때문에 이제 바닥이 평탄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주행 감각은 꽤 괜찮아요. 또 배터리를 이 바닥과 이 차체 곳곳에 숨겨놨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전기차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탈만 하겠는데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행 감각 면에 있어서는 꽤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한편으론 이 차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이 차 키입니다. 저는 어제
그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정리하다가 우연찮게 그 메모리 카드 리더기를 옆에 놓게 됐는데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헷갈렸던 그런 순간이 또 있었습니다. 물론 폴스타가 이 지속 가능한 소재를 쓰려고 또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는데 장난감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. 네, 폴스타2. 이 폴스타 브랜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품입니다. 이 브랜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아주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또 이렇게 타보니까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격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또 가격대 가치를 중요시하는 제품인 만큼 보조금 100% 지급을 위해서 5,490만 원에 책정을 했는데요. 여기에 뭐 옵션 괜찮은 거 몇 개 끼워 넣으면 꽤 괜찮은 그런 차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도 이제 파이널 패키지 플러스 패키지를 또 추가를 했기 때문에 뭐랄까요, 상품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부족한 게 느껴지지 않네요. 물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이점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전기차라면 첫 전기차로 이 차를 드리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였습니다.